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개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개인화란 쉽게 말해 너와 나는 다르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에도 적용해 너와 나의 훈련은 달라야 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식단에서도 물론 달라져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동그란 못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구멍이 있습니다. 동그란 구멍도 있고 네모난 구멍도 있고 육각형의 구멍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가진 동그란 구멍으로는 네모난 구멍과 육각형의 구멍을 채울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에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비록 제가 강의에서도 강도, 볼륨, 빈도 등 스트렝스와 근비대에 대해서 다뤘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단지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분은 효과를 받겠지만 다른 어떤 분은 효과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권장하는 단백질량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권장한 양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비건이거나 베지테리언이라면 제 강의는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은 제가 권장한 단백질량을 먹었을 때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칼로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다뤘지만 공식을 대입해서 실제로 먹어봤을 때 오차가 분명 났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신진대사율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강의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더라 정도는 될 것입니다. 어디에든 오차 범위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평균값과 통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A가 B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을 때 A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고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5 곱하기 5 훈련법이 효과적이라고 말해서 본인도 진행했지만 여러분에게 큰 효과가 없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도 훈련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안 맞았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둘러 방법을 바꿔 본인에게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주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주기화 모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을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725파운드, 329kg라는 무게를 들었던 밥 피플스는 라운드백 리프팅으로 데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운드백이 틀린 방법이라고 그리고 위험한 자세라고 말했지만 제가 알기론 밥 피플스는 라운드백으로 인해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725파운드, 329kg는 1940년대 통틀어서 가장 높은 기록이었고 한동안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라운드백 리프팅을 틀린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많은 선수들이 스모, 컨벤, 하이바, 로바, 와이드그립, 플랫백, 썸리스로 레코드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을 틀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 하체의 길이, 상체의 길이, 팔의 길이, 약점, 근육의 기시와 정지점이 어떻게 훈련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가슴 근육의 정지점이 상완골의 아래까지 붙어 있어서 벤치프레스를 잘하는 것이지만 남들은 그렇지 않아서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배근의 정지점이 상완골 아래 지점까지 붙어 있는 사람은 풀업을 잘하겠지만 아니라면 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설정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그 대신 본인에게 적용하고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방법보다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간헐적 단식, 많은 논문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근성장에 안 좋다고 말하지만 너무 바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간헐적 단식으로라도 식단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 키토 다이어트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탄수화물을 싫어하거나 먹더라도 배가 너무 부른 것이 싫다면 저탄고지를 하는 것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알맞을 것입니다. 2분할, 5분할 비슷합니다. 본인이 하루에 몇 번 운동할 수 있는지부터 일주일에 몇 회 운동할 수 있는지,
내 약점이 무엇이고 내 강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할법을 맞추시면 됩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부위를 최소 2번에서 3번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가슴이 엄청 좋고 등이 엄청 안 좋다면 가슴은 주 1회, 등은 주 4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권했던 방법들로부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꾸준하게 정확하게 지켰다는 가정하에요. 만약 꾸준하게 정확하게 지켰음에도 효과가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아닌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체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훈련 요소인데요. 섬유 타입은 볼륨,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팔의 길이는 리프팅 방법, 역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기시점과 정지점은 리프팅 방법, 역학, 메인 운동의 강점과 약점을 말해줍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은 운동 수용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훈련 이력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운동 수용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운동 유무는 과부하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에 개인화는 필수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최상의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해도 그 방법이 내일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최상의 훈련 방법일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혹시 이전보다 강해지셨나요? 이전보다 근육이 더 커졌나요? 아니면 이전보다 더 무게를 잘 치나요? 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상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본인이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센터에서 상위 10%의 몸을 가졌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머지 90%의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말도 아니고 운동에 대해서도 무조건 더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하위 10%라고 해도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모두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면 이는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야 하는 것은 지난달, 지난 연도의 여러분과 현재의 여러분입니다. 오늘 강의는 따로 요약이 없습니다. 현재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